준비해드린 메뉴 완두콩죽입니다. 지금 막 나오고 있는 해 완두콩과 함께 쌀죽 부드럽게 갈아내서 준비해봤고요. 가운데 올려두는 두부는 저희 아침마다 언제나 직접 만드는 손두부 함께 해봤습니다. 드실 때에는 오른편에 준비되어 있는 작은 죽수전 활용하셔서 두부와 함께 죽 같이 떠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나 이게 좀 순수하게요. 말도 못 또 전통 식당과 동일하게 첫 번째는 하우스 칵테일을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봄이가 초여름이 지금 가장 많이 날 때 앵두를 활용한 앵두청 칵테일입니다. 저희 담아두었던 앵두청과 함께 아카시아 식초, 그리고 저희 원지임에 직접 증류 중인 원지임 증류주 총 3가지가 들어가 있는 칵테일이고요. 위쪽에는 탄산수, 청을 그냥 드시기에는 좀 많이 센 감이 있어서 탄산수로 양을 채워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드실 때 저희가 꽂아드린 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저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림 부분에는 저희 냉동에 두었던 산딸기를 부드럽게 곱게 갈아내서 림 부분에 묻혀서 같이 드셔보실 수 있게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오히려 약간 매실 중간중간마다 메뉴에 따로 적혀있지 않은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로 가볍게 준비한 한입거리 원지임 주전부리이고요. 첫 번째로는 계절떡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새로운 떡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깻잎과 함께 통들기를 넣은 깻잎 썰기 준비해봤고요. 그 위쪽으로는 쌀강정입니다. 이번엔 좀 특별하게 보리새우를 넣은 쌀강정 올려드렸습니다. 그 옆쪽으로 어포다식입니다. 아래쪽은 잣가루, 위쪽은 말려두었던 민어살을 부드럽게 곱게 갈아내서 다시풀에 함께 박아놓아서 준비해보았고, 아래쪽으로는 지금만 가장 많이 피고 있는 아카시아 활용한 아카시아꽃 부각, 아래쪽 초록 색깔은 감태부각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선입니다. 음식의 이름에 선자가 들어가면 한번 찌다 라는 음식이 되는데요. 저희는 오이 안쪽에 십자 칼집을 내서 다진 소고기를 채워 한번 쪄내서 올려놨습니다. 드실 때는 계절떡 이렇게 설기 먼저 맛보아 주시고 나머지 자유롭게 드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통깨 시키는 거죠? 들깨, 깻잎이. 무슨 말이야? 처음 봤어요. 이중 구조다. 이게 씹힐 것 같은데 밑에가 안 씹혀. 그냥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였지? 돈. 육즙냉채인데 담겨주먹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냉채는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내림 음식이에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받아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안에 보이는 것처럼 커다란 대하가 나올 때, 자연산 대하가 나올 때 어떤 음식입니다. 다른 해물로는 전복이 들어가 있어요. 하얀색은 일반 찐전복, 그리고 회색빛의 전복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번엔 저희가 간장에 익혔다 말려서 2년 정도 숙성한 건전복입니다. 잘 느끼시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는 죽순이나 그리고 머윗대나 아니면 배나 같이 예전부터 우리가 쓰던 그런 재료 이외에도 제철이나 아스파라거스나 토마토 같은 서양식 재료 전체적으로 제철 음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장 특별한 점은 양념입니다. 그 당시에도 감칠맛에 대한 산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MSG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천연 감칠맛 찾아 했습니다. 소고기에 콜라겐이 많은 부위만 졸여가지고 젤리처럼 만든 바람에 풀어서 약간의 겨자 소스와 소금으로 많이 간을 해서 순수한 감칠맛 느끼시기에 좋은 냉채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소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2017 빈티지 그랑크리 리즐링이고요. 생산자 도매는 마크 크레덴바이스, 그리고 생산자는 앙뚜안 크레덴바이스라고 최초의 그 마크 크레덴바이스의 아들이 지금 현재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양조를 시작한 거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칼스베르그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슬레이트 토양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와인 자체의 미네랄 느낌도 굉장히 좋고 광물 느낌, 허브, 90도 같은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린 전복 기대돼요. 처음 먹어봐요, 말린 전복. 샐러리. 거품 자체가 엄청 포슬포슬해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다음에 메뉴가 지금 그 콩전과 대합찜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사실 전통주 페어링에는 저희가 한 가지 탁주로 페어링을 하고 있고 와인 페어링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다른 와인 두 가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콩전과 어울리는 와인으로 오늘 준비해드렸고 지금 나온 와인은 프랑스 가장 동쪽 그 쥐라 지역에서 샤도네이 포도로 만든 크레망입니다. 쥐라 크레망의 특징이 일반적인 다른 스파클링보다 방금 따랐을 때 보셨듯이 조금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다음에 나오는 콩전이 정말 불린 곱게 갈아서 쌀가루 아주 소량만 섞어낸 다음에 천천히 굳혀내서 그 식감 자체가 엄청 포슬포슬하고 조금 퐁신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드셨을 때 와인 자체만 드셨을 때는 아주 살짝 산화된 뉘앙스 그리고 너티한 향들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지만 콩전과 함께 드셨을 때 콩의 단맛을 조금 더 두드러지면서 그 콩의 고소한 맛도 훨씬 더 부드럽고 향긋하게 즐기실 수 있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곱게 갈아내서 쌀가루와 섞어서 간은 최소한의 간으로 준비해드렸어요. 사실 오래 씹을수록 콩이 주는 온전한 단맛과 고소한 맛을 즐기실 수 있는데 따뜻할 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담가놓은 명이 장아찌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익숙한데 해보면 안 나오는 거. 그냥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솔직히 할 수 있는데 해보면 안 나오는 거지. 이 와인은 오스트리아 와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대표적인 화이트 포도 품종 중에 하나인 그리너 벨트리노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그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너 벨트리노는 사실 이제 그 포도 품종마다 약간의 저는 계절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좀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날씨가 조금 푸릇푸릇했을 때 5월에서 한 8월쯤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포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의 스파이스가 있는데 백후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이런 그 허브 느낌들이 되게 많이 잘 드러나져 있는 포도인데 지금 아까 드셨던 그 크레망의 산화적인 노트 그런 너티한 느낌 거의 없이 되게 깨끗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고요. 저희 다음에 나오는 대합집 안에 봄나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나리, 앙주르 그리고 방아이들 넣는 장아찌 함께 드셨을 때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나물 향들이 조금 더 부드러질 거고요. 맛있게 드세요. 올려드렸습니다. 원래는 이 원양은 유곽이라고 해서 전라도 지방이나 토영 지방에서 먹던 장에 버무린 그 야채와 조개를 구워 먹거나 전으로 먹는 좀 짭짤한 음식에서 유래가 됐어요. 요거는 저희 스타일로 그 약간 슴슴하게 안가식으로 혹은 왕가 스타일로 풀어본 음식이고요. 안에는 개조개와 백합 두 가지의 조개가 들어가 있고 채소로는 두릅,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 단맛이나 감칠맛을 담당하는 채소들, 그리고 소고기가 들어갔어요. 관광식에서는 항상 그때도 그 MSG가 없었다 보니까 감칠맛이 누구나 좋아요. 근데 내고 싶으니까 조개든 소고기든 채소 요리에도 매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을 내고 지금 약간 풍부함을 위해서 그 계란 그리고 엉기는 맛을 위해서 전분을 조금 넣었습니다. 홈미치나 올라가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와인이 더 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순진하지 않아요. 이 전통주입니다. 먼저 한 잔씩 따라져 있는 술 박봉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의 양조와 위치한 양조장이고요. 앞에 박자는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공원 옆에 있다 해서 공원을 영어로 해서 파크, 즉 발음이 파, 그리고 지역 명칭인 공담을 붙여서 공담 양조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아래쪽 청양주라고 되어 있는 향기가 나는 청주라는 의미이고요. 여기 양조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청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주 중에서도 깨끗한 술 골라 쓴다는 생청주이고요. 지금 아주 살짝 맛을 보시면은 엄청 깔끔한 미간과 함께 기분 좋은 산미 그리고 은근한 쌀 단맛이 같이 느껴지는 청주인데 다음에 메뉴에 없는 계절 안주가 조금씩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저희 원지임에서 직접 내리는 발효주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초록색깔 껍질을 가진 연귤과 함께 원래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고두밥 대신 제가 항상 솥밥을 만들다 보니 남아있는 누룽지를 껴서 술을 내리는 연귤주이고요. 이거는 기분 좋은 산미와 함께 연귤의 달큰한 맛, 살짝 누룩의 쿰쿰한 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술이라서 전복산 말고 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맞게 초여름 메뉴로 준비했고요. 먼저 옆쪽 전복산입니다. 한국의 전통 구절판 일전병 대신에 전복포를 교친해서 준비했고 안쪽에는 오이채, 배채, 표고버채 그리고 은행까지 같이 들어있어 드실 때 한 번에 말아서 한입 일단 첫 점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옆쪽으로 지금 살이 굉장히 달 때인 왕우럭 조개입니다. 동백기름과 잣으로 함께 버무려 냈고요. 이쪽은 왕우럭 조개 살 부분, 아래쪽은 내장 부분 함께 즐기실 수 있게 올려드렸습니다. 아래쪽 단새우입니다. 해화반이라고 하는 약간 아랫지방에 양념게장이 좀 매콤한 양념으로 준비했고요. 그 옆쪽으로 제주도 버크셔를 사용한 면저육입니다. 면저육 하면은 부드럽게 익힌 돼지고기 뜻하는데 저희는 부드럽게 익힌 다음에 간장 발라서 좀 바삭한 식감으로 구워서 준비했고요. 드실 때 올려놓은 파채 같이 엮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같이 곁들여 주실 찬입니다. 위쪽으로는 저희 온지임의 고추장으로 버무린 비름나물 무침, 아래쪽 온지임에서 3년 된 묵은지 함께 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연결되구나. 취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제일 기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김치. 두 번째로 메뉴에 없는
계절면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아잎과 함께 저희 한국의 전통 밀가루 백강미를 두 가지를 섞은 방아면 저희는 직접 제면해서 준비했고요. 방금 부어드린 거는 토마토 응이라고 해서 응이 자체가 예전에 녹두 전분을 풀어 약간 걸쭉하게 마셨던 음료라고 합니다. 저희는 맛이 좋은 토마토를 함께 갈아 넣은 토마토 응이로 준비했고요. 드실 때는 면과 응이랑 비벼가면서 같이 드셔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난 방안에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만 힘들다. 인심에서 약간 작은 잔이 나오면 높은 고도수의 술이 나온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에 가본 증류주 준비했습니다. 사락이라고 하는 보리 증류주인데 이 사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여름철에 보리밭이 살랑살랑 흔들린다에서 착안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보리를 증류하고 증류진 원액을 오크통에서 수성을 해서 드셔보시거나 향을 맡아보시면 위스키처럼 바닐라나 버터의 향기가 굉장히 좋게 올라오는 보리 증류주입니다. 도수는 40.3도일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부드러운 목넘김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높은 도수는 변함이 없어서 함께 드실 수 있게 얼음장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색깔이 이탈리아 치면 이건 바롤로인데. 바롤로예요. 네, 색깔로 치면. 나도 바롤로 하나 알고. 네. 올빈 이건 네비올로인데 아니면 보르도 쪽. 올빈 바롤로 아니면 과실 향들이 도드라지면서 아주 살짝 마른 허브 느낌 그리고 조금의 흙냄새 그 마른 땅 냄새들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이 파라디소 와이너리는 그 지금 요즘에 큰 대형 하우스에서 나오는 오크 터치를 많이 한 BDM과 다르게 약간의 옛날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서 정말 상지오베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드러운 뉘앙스만 조금 도드라지게 만드는 생산자이기도 해서 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고기가 민어랑 오늘 생선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겁고 그 강하지 않은 와인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해주실 수 있어요? 와서 인사해요. 안에 민어 사슬젓 준비해드렸고요.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궁중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생선과 고기를 사슬처럼 꿰어서 구웠다 해서 붙여주는 메뉴고 궁중 음식을 사용할 때도 민어 생선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저희 지금 소고기 양쪽 끝에는 채끝 등심으로 올려드렸고 가운데는 우둔살, 고기 안쪽에는 부추랑 미나리로 속 채워져 있고요. 지금 민어도 조금 다른 식감으로 즐기실 수 있게 하나는 껍질이 있는 부위와 없이 해서 없는 데는 조금 더 담백하게 즐기실 수 있고 민어 껍질을 씹으면 되게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그 깻잎 절임이랑 같이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덜어주는 줄 알았어. 아 어렵다. 블라인드 테스트 처음 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근데 와인 맛은 어떠세요? 아 이거 맛있어요. 색깔 이게. 그렇게 치면은 얇은 불고기도 잘못 구우면 졸라 찔린 불고기 되는 거잖아. 젤라틴 요리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얇아서 맛있겠다. 좋은 고기 넘어나니까 진짜 얇게 찝고서 해야지 얇게 안 쿵쿵하고. 근데 요 진주식 비빔밥 준비해드렸고요. 요거는 진주 허쉬집안 내림 음식 중에 하나인데 특징은 그 일반적인 비빔밥과 다르게 나물들이 지금 다 좀 작게 썰려져 있어요. 이것들을 숟가락으로 비볐을 때 나물들이 숟가락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도 하고 입안에 그 재료들이 한 번에 다 들어와서 온전히 그 재료들 각각의 맛을 즐기실 수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특징은 위쪽에 이제 속대기 김이 올라가 있고요. 오늘 취나물이랑 방풍나물 그리고 이제 무나물과 도라지 이거 들어가 있어요. 함께 올려드린 국은 멸치 육수에 된장 넣어서 아욱국으로 준비해드렸고 또 진주식 비빔밥의 특징은 조개장을 넣고 비벼서 먹는 게 특징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그냥 그 밥 자체가 너무 맛이 좋아서 순수하게 그 나물 있는 밥으로 드셔보시다가 취향껏 조금씩 덜어가면서 먹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 향이랑 이런. 전 자는 거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슴슴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게 갈수라는 단어 자체가 예전에 목이 마를 때 마셨던 음료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미자 청문회는 갈수 안쪽에 장면이라고 하는 녹두 전분을 활용한 면을 같이 넣어서 준비해드렸어요. 드실 때는 그렇죠. 그냥 마셔보셔도 좋고요. 바깥쪽에 작은 수저로 함께 떠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겠죠? 감사합니다. 제되어 있는 깨 아이스크림 준비해드렸고요. 사태 찹쌀가루로 만든 유가, 안쪽에는 참기름을 넣어서 만든 아이스크림, 그리고 깨 안쪽면에는 깨를 갈아서 만든 깨소를 발라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숟가락으로 유가와 아이스크림 한 입에 맛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이쪽에 뿌려져 있는 거는 진말가루라고 해서 볶은 밀가루 가루입니다. 가야가 이탈리아 와인의 전설적인 존재여가지고 그냥 그 크리스마스 레이디 핑거.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그냥 첫 번째는 전병입니다. 이번에는 쑥으로 활용한 쑥 전병 준비했고요. 그쪽으로는 앵두 모양을 닮은 앵두 과편입니다. 저희 만들어둔 앵두청과 함께 여러 가지 넣고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예쁜 모양으로 앵두 모양으로 잡아 준비해드렸어요. 그 옆쪽으로 개성주악입니다. 저희 생강 시럽에 집중을 해서 생강 간이 조금 나는 생강 개성 주악이고요. 드실 때는 전병, 과편, 주악 이 순서대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되게 이럴 줄 알았는데